안녕하세요, 콘스탄틴입니다. 오늘은 하이스테이크 씬에서 플레이하는 램페이지 선수의 1.1밀리언짜리 트리플 배럴 블러프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핸드부터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블라인드는 500, 1000, 빅블라인드 2K 앤틱 게임이고요. SB에 있던 램페이지 선수가 에이스 7 클로버 수트로 레이즈 오픈을 합니다. 버튼까지 모두 폴드한 것으로 보이네요. 빅블라인드에서 핸즈 선수가 퀸포켓으로 콜드콜만 하는 모습이고, 언더더건에서 2K로 스트레드를 한 파브 선수가 역시 킹8 옵스로 콜드콜을 했습니다. 플랍은 퀸잭 10 투톤이고요. 최초 레이저인 램페이지는 3웨이인데다가 가장 안 좋은 포지션에 있어서 우선 책을 주고 탑셋을 맞춘 핸즈 선수 역시 책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더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레이 포지션에 있던 파브가 오픈엔더로 프로뱃을 하는데, 여기에서 램페이지가 약 3.3x로 책레이즈를 감습니다. 이때 핸즈는 프리플랍 최초 레이저인 램페이지의 레인지 안에 에이스킹이나 킹구 같은 핸드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퀸 탑셋으로 콜만 하고요. 프로페터인 파브는 오픈엔더로 빠르게 폴드합니다. 이미 에이스킹이나 킹라인에게 드로잉 데드에 가까운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가운데에서 콜드콜을 한 핸즈의 레인지에 역시 킹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강한 레인지라서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핸즈 선수가 드로우 핸드로 콜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드로우가 FD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픈 엔더는 이 FD들에게 에퀴티 측면에서 거의 도미네이트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괜찮은 폴드로 보입니다. 턴은 이 클로버 깔끔한 블랭크가 떨어졌고요. 여기에서 램페이지는 약 120%의 오버벳 투배럴을 날립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핸즈는 본인이 에이스킹이나 킹라인, 심지어 98 스트레이트에게 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탑셋을 가지고 턴에 더블 FT 보드에서 콜만 합니다. 리버에는 5 스페이드 역시 완전한 블랭크 카드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램페이지가 494K 팟에 핸즈 선수의 남은 스택인 618K를 오버벳 올인합니다. 핸즈 선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 핸드를 폴드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두 선수의 핸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에서 퀸셋을 폴드하면 뭘로 콜하냐, 스트레이트 말고는 다 폴드하겠다는 소린데 엄청난 마이너스 오버폴드다 라고 누구나 쉽게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커는 GTO가 전부가 아니고요. 상대 램페이지의 트리플 배럴 레인지에 블러핑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핸드는 최고의 히어로 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버벳에서 램페이지의 배팅 라인에 과연 블러핑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야 이 콜을 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램페이지 선수와 핸즈 선수의 레인지를 제 나름대로 가늠을 잡아서 솔버를 세팅하고 돌려봤습니다. 먼저 이 솔버는 해접 상황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랍에서 1번 OOP 선수인 램페이지가 배팅할 수 있는 이 빈도는 실제로 훨씬 낮을 겁니다. 이거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조금 맞게 제 나름대로 노드락을 걸어서
다시 돌린 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플랍에 램페이지 선수가 배팅할 수 있는 빈도를 훨씬 낮췄고요. 책을 주고 거기에서 프로 배팅이 나왔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 램페이지가 책레이즈 하는 레인지도 약간은 바꿨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이런 콤보들을 3웨이 상황에서 책레이즈 하는 빈도는 헤즈업 상황과 조금 다를 거고요. 셋이랑 투페어 그리고 에이스 아이 이쪽에서도 아마 빈도가 약간 다를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램페이지 선수가 책레이즈를 한 에이스 7 클로버는요. 책레이즈 빈도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100% 레이즈 하는 걸로 락킹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웨이 상황에서 램페이지 선수가 에이스 7 클로버로 책레이즈를 하는 거는 약간 오버스러운 플레이로 보입니다. 다행히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기는 있지만 이거보다 책레이즈를 하기에 더 나은 콤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일단 요거를 100% 레이즈 하는 걸로 락을 걸고 책레이즈가 날아왔을 때 여기서 핸즈 선수가 콜을 하고 턴을 갑니다. 자, 우선 여기서 램페이지가 책레이즈를 하는 이 콤보들부터 콤보수를 한번 표기를 하고 가볼게요. 자, 요게 제가 적어둔 램페이지의 책레이즈 콤비네이션들입니다. 먼저 밸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이트밖에 없는데 이거는 핸즈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핸즈가 퀸셋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셋이나 투페어들이 다 그냥 블러프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램페이지가 셋을 들고 있다면 이걸 밸류라고 생각하고 레이즈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이 콤보들은 블러프 콤보들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스트레이트로 책레이즈를 하는 빈도는 여기에 보시면은 총 20개가 약간 넘는 콤보 중에 약 11개 콤보를 책레이즈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밸류, 11콤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셋 같은 거를 보면은 세 콤보가 있는데 이 중에 퀸 포켓은 핸즈가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없는 콤보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셋과 텐셋을 둘 다 그냥 레이즈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두 콤보 정도로 저는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셋은 두 콤보, 그리고 그 밑에 투페어라던가 오버포켓 이런 것들도 책레이즈를 하는 빈도를 제가 나름대로 약간 줄였어요. 왜냐하면 3웨이 상황이었으니까 이 솔버는 지금 헤즈업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럽에서 책레이즈라는 블러프 콤보들의 개수를 하나하나 적어보면 셋, 둘, 투페어 둘, 오버포켓 둘, 그다음에 탑페어에서 약 두 콤보, 그리고 미들 페어에서도 약 두 콤보, 굉장히 적은 빈도죠. 그리고 에이스 하이와 노메이드 이쪽이 제일 중요한데 에이스 하이 쪽에서는 총 124콤보 중에 18콤보 정도를 책레이즈를 한다고 제가 락킹을 걸었어요. 이건 솔버가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노메이드 핸드에서도 약 52콤보 중에 14콤보 정도. 이 콤보들은 플러시 드로우라던가 오픈엔더 이런 콤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 플랍에서 쓰는 콤보들은 밸류가 11콤보가 나오고 블러핑으로 쓴 실질적으로 블러핑이 되어버린 콤보들까지 포함해서 약 42콤보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턴으로 넘어갔을 때 레이즈 나오고 거기서 콜을 해서 이 클로버. 자, 여기에서 플랍에서 제가 봤을 때 밸류로 책레이즈를 친 스트레이트 콤보들은요. 저는 아마 이 보드에서 거의 100% 전부 다 배럴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러프로 쓴 이 콤보들 중에서 턴에서 배럴을 이어나가는 핸드들을
콤보들을 여기서 솔버에서 보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적어본 콤보는 이런 식입니다. 스트레이트 여전히 11콤보 100%다 배팅이 이어져 나가고, 블러프는 그 중에 셋에서 2콤보, 그 다음에 투페어에서 한 콤보, 오버포켓에서 약 한 콤보 정도, 그 다음에 에이스아이가 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들고 들어왔던 에이스아이 콤보가 18콤보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 배팅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6콤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메이드 핸드는 약 13콤보 정도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 약 7콤보 정도를 배팅을 이어나간다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턴에서 밸류는 11콤보가 나오고 턴에까지 이어져 날라오는 블러프의 콤보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7콤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럴을 하고 홀을 해서 리버에 5스페이드가 떨어졌을 때, 자, 여기에서 리버에 밸류인 스트레이트 콤보를 책 빈도로 얼마나 빼느냐. 만약에 램페이지가 이 스트레이트를 그냥 100% 전부 다 배팅을 하는 라인에 쏟아 붓는다면은 이 11콤보가 전부 다 밸류 콤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램페이지가 이 스트레이트 밸류 콤보를 약간이라도 책 레인지에 빼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램페이지가 이 모든 콤보를 다 배팅 라인에 쏟아 붓는다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리버는 밸류가 11콤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블러프는 턴에서 날라온 17개 콤보 중에 램페이지가 과연 이 17개 중에서 몇 개를 블러핑을 써야지 핸즈 입장에서 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오버배팅이 날아왔을 때 파도즈가 얼마라고 했죠? 1대 1.79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비례식을 세워서 핸즈가 아니라 램페이지 선수가 가질 수 있는 11개 콤보 중에 몇 개를 블러핑을 써야지 이 핸즈 선수가 콜을 할 수 있는지 이 X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비례식을 놓으면 1대 1.9로 놓고 그 다음에 이 1.79가 밸류에 해당하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스트레이트 모든 11콤보를 다 밸류로 넣었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쪽 오른쪽 우변에 11개 밸류 콤보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램페이지가 블러프를 써야 하는 콤보를 X값으로 놓고 이 X값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쉬운 수학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X값은요 6.14가 나옵니다. 즉 램페이지가 가지는 17개 콤보 중에 6.14 콤보 이상 블러핑을 한다면 이거는 백분율로 표기를 하면 36.1%예요. 즉 약 3번에 1번 이상 블러핑을 하게 된다면 핸즈 선수는 이 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가정을 한 요소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 뭐냐면 플랍에서 책레이즈 레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에서 배럴을 이어 나가는 레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버에서 배럴을 역시 이어 나가는 레인지. 이 세 번의 가정 중에서 밸류와 블러핑의 비율이 달라진다면 리버에서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솔버를 찍 돌려서 리버까지 그냥 돌린 다음에 거기 나오는 콤보들을 보면서 이 콤보는 콜해야 되네, 뭐 이 콤보는 폴드해야 되네, 이렇게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기까지 리버까지 상황이 오면은 앞에서 가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군데가 생겨나게 돼요.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저는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상대방을 리딩을 하고 의사결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램페이지가 플랍에서 책레이지를 하는 레인지가 오로지 밸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리버에서의 의사결정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나요? 무조건 달라지겠죠. 턴에서도 역시 이 턴에서 어떤 선수가 배팅을 하고 책을 내리는 레인지가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역시 리버에서의 의사결정도 달라지게 되고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정확하게 내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리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가지는 싱킹 레벨과 이미지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포커라는 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GTO만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거를 외우고 공부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포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